허리를 살짝 낮추시고요. 골반은 이렇게. 그날 저는 7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혔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움과 열망이 뒤섞인 눈, 저를 갈구하는 눈, 그 눈빛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열정은 거셌어요. 열흘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그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받아들였어요. 아니, 저도 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일 때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원한다. 이 젊은 남자가 52살인 나를 이토록 원한다. 그 사실이 황홀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거울을 자주 봤어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습니다. 친구들이 젊어졌다고 했어요. 야, 무슨 일이야? 피부가 왜 이래? 신녀는 젊어 보여. 영희가 물었어요. 그냥 잘 자서 그래? 에이, 숨기지 마. 다 알아. 남자지?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맞아요. 남자였어요. 20살 어린 남자.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준 남자.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귀한 사연들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선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립스틱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을까?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괜찮았어요. 코랄빛 립스틱.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52입니다. 남편 재호가 떠난 지 벌써 7년이에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봐라고 했던 사람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보는 걸 그만뒀습니다. 예뻐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아이들은 다 컸어요. 큰딸은 25에 직장인이 됐고 작은 아들은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엄마라는 이름을 빼면 나는 뭐가 남지? 여자로서의 나는 어디로 간 거지? 오늘 아침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캠퍼스 잔디밭에서 기타 치던 선배.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설렘, 그 두근거림,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고 입꼬리가 살짝 처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잖아요. 요가를 꾸준히 해서 몸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어요. 오랜만이라 삐뚤어졌습니다. 티슈로 닦고 다시 발랐어요.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싫지 않았어요. 친구 영희 성화에 못 이겨 새로 생긴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젊고 잘생긴 강사가 있다고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운명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필라테스 센터는 분당의 새 건물 2층에 있었어요.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햇살을 등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운동복 차림인데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됐을까요?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생겼고 눈빛이 깊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미소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등록하신 분이시죠? 그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어색하게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두근, 두근. 이 느낌이 뭐지?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매트 위에 누워 동작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자세가 틀렸나 봅니다. 이수진 회원님 잠시만요. 준혁 씨가 다가왔어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를 살짝 낮추시고요. 골반은 이렇게. 그의 손이 제 허리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살짝, 아주 짧게 닿은 것 뿐인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2살 먹은 아줌마가 뭘 일어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미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센터에 매일 갔어요.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운동복인데도 예쁜 걸 골랐습니다. 화장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준혁 씨는 늘 친절했어요. 모든 회원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착각을 했어요. 나한테 더 친절한 것 같다고, 나를 더 오래 쳐다보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준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수진 회원님 잠시만요. 돌아서니 다른 회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둘뿐이었어요. 최근에 유독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움찔했어요. 요즘 표정이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제 속을 몰랐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알아챘어요.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걸. 토요일 오후 주말 수업은 회원이 적었어요. 그날은 저 혼자였습니다. 준혁 씨가 새로운 동작을 알려줬어요. 어려운 동작이었습니다. 팔을 올리고 동시에 다리를 뒤로 뻗는 자세. 저는 따라했지만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쓰러질 뻔했어요. 그 순간 준혁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어요. 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깊고 검은 눈. 그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가까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팔이 허리를 감싼 채로 우리는 몇 초간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남자의 체온. 7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뗐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지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센터를 나왔어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싼 그 감촉. 단단한 팔뚝의 느낌.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던 그 거리.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 미친 거 아냐?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업 중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먼저 피했어요.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봤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 대화가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그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33이었어요.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고,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대요. 임용에 떨어지고 나서 필라테스 강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어요. 여자친구도 없다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회원님은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였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외롭다. 그래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요. 가끔 외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사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해도 돼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옷장을 뒤졌습니다. 내일 뭘 입지? 50대 여자가 30대 남자와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연보라색 니트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오래전에 사두고 입지 않았던 옷입니다. 준혁 씨가 센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청바지 차림, 평소 운동복 차림과 달라서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이 좁아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원피스 예쁘시네요. 피부가 환해 보여요. 칭찬받는 게 어색했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 깊은 사람이 좋아요. 화려하거나 예쁜 것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나이는 별로 상관없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나한테 하는 건가? 카페를 나왔을 때 밤바람이 서늘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혁 씨가 입고 있던 머플러를 풀었어요. 그리고 제 목에 감아줬습니다. 머플러에서 그의 향기가 났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 남자의 채취. 주차장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제 차 앞에 섰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또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제 목에 아직 그의 머플러가 감겨 있었습니다. 풀지 않았어요.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맡았어요. 7년 만에 저는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준혁 씨는 다 들어줬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끼워졌어요.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수진님은 강한 분이에요. 7년을 혼자 버텼잖아요. 버틴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버틴 것도 강한 거예요. 손이 꼭 잡혔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한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호감이 아니라는 걸. 이건 사랑이었어요. 20살이나 어린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 씨가 전화했어요. 지금 시간 되세요?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갈게요. 아파트 앞에 그의 차가 서 있었어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안에서 드비시의 달빛이 흘렀어요. 아무 말 없이 밤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어요. 한강변 인적 드문 곳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드라이브 하자고 했어요?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낮에 봤는데도 저녁에 또 보고 싶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이상한 거 맞죠? 20살이나 어린 남자가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준혁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면 안 될까요? 이수진님을. 숨이 멎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는 이수진님이라서 좋아요. 따뜻하고 깊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저도 좋아해요. 감추고 감췄던 마음을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7년 만의 입맞춤.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닿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숨이 가빴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어요. 수진 씨,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수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센터에서는 강사와 회원으로 만났고 밖에서는 연인으로 만났습니다. 비밀 연애의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설렘을 더했어요. 수업 중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회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가 동작을 교정해준다며 제 허리에 손을 얹으면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도 같은 느낌인지 귓불이 살짝 붉어지는 걸 봤어요. 수업이 끝나면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보자고. 그 무언의 대화가 온종일 저를 설레게 했어요. 밤에 몰래 전화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뭐해? 누워있어. 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낮에 내가 스트레칭 할 때 너무 예뻤어. 뭐가 예뻐? 운동복에 땀 흘리고 있었는데. 그게 예쁜 거야.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 섹시했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섹시하다니. 52살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는 수진이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젊은 남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듣다니. 주말에는 그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참았다는 듯이.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나도 오늘만 기다렸어. 그의 품에서 저는 녹아내렸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밤은 제가 잊고 있던 모든 것을 일깨워줬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젊은 남자 앞에 서는 게. 눈가의 주름이 신경 쓰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창피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그가 제 눈가에 입술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쓸어내렸어요. 쇄골을 따라, 팔을 따라 천천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수진 씨, 가르쳐줘. 어디가 좋은지. 그가 속삭였어요. 7년 동안 닫아뒀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몸은 단단했어요. 한창 때인 그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힘 있는 팔. 그 몸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여자였어요.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엄마도 미망인도 아닌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 수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뭐 생각해? 그냥 이게 꿈인가 싶어서. 꿈 아니야. 그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있고 싶어. 나도. 근데 수진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전날 센터에서 널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 거짓말. 진짜야. 다른 회원들이랑 달랐어. 눈빛이 뭔가 그리운 눈빛이었어. 나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됐어. 그가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 나이 같은 거 생각 안 했어. 그냥 이 여자다 싶었어. 눈물이 났어요. 나는 무서웠어.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젊은 남자한테 이러면 한심하다고. 한심하지 않아. 사랑하는 건데 뭐가 한심해.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있자.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는 거 매일 그러고 싶어.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이와의 밤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몸을 알아갔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말을 하면 더 뜨거워지는지. 젊은 남자의 열정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갔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예뻐. 그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어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정말로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아름다움.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손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오늘 중요한 말 할 거야. 뭔데? 우리 결혼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 진심이야. 수진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20살 어린 남자와. 천천히 생각해. 대답 기다릴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결혼하자.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대에 찾아온 사랑.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잘 될 거지? 당연하지. 사랑하니까. 그가 웃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준혁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오빠, 찾았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매서운 눈빛으로. 이 아줌마가 그 여자야?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은 그의 말이 끊겼어요. 준혁이의 과거가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현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여자는 준혁이 팔에 매달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에 예뻤어요. 젊고 싱그러운
제가 가질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설명해.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어요. 준혁이가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예린아,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끝났잖아.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끝냈어. 오빠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은 거잖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혁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애처로웠어요. 수진아, 이건 설명해.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척했어요. 속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예린이라는 여자가 비웃듯 웃었어요. 설명해드릴까요? 저 이 오빠랑 3년 사귀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연락 끊기 전까지 결혼 얘기도 나왔었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결혼요? 네.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살자고.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끝내더니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들어. 다 지난 일이야. 예린이랑은 진짜 끝난 거야. 진짜 끝났으면 왜 제대로 말 안 했어? 결혼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아줌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오빠보다 한참 많아 보이시는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예린아, 그만해! 준혁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잖아. 오빠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들이 자기보다 20살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저는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야겠어. 지금 가면 안 돼. 얘기해야 해. 뭘 얘기해? 다 들었잖아.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연락해. 지금은 안 되겠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나섰어요. 뒤에서 준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선명했어요. 입꼬리가 처졌습니다. 아까 그 여자의 팽팽한 피부가 떠올랐어요.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52살 아줌마가 33살 남자와 결혼한다고. 세상이 그걸 용납하겠어?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전화 받아. 설명하게 해줘. 예린이는 정말 끝난 사이야. 1년 전에 끝났어. 수진아,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자.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준혁이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정말 과거일 뿐일까? 그 여자 말대로 결혼까지 얘기했던 사이였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파고들었어요. 한 번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는 그냥 잠깐의 호기심이었던 걸까? 나이 많은 여자와의 경험. 그런 거였을까? 아침이 밝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한심해 보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센터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영희가 집에 찾아왔어요. 야, 너 전화 왜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 문제야? 그 필라테스 강사?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그 남자 얘기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듣기 싫어. 한 번은 들어봐야 하지 않아? 그 여자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 뭐가? 들었는데 더 실망하면 어떡해. 차라리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다 3개월 동안 행복했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겠어. 그 남자 눈빛 봤잖아. 진심이었잖아. 모르겠어. 이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들어봐.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 영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일째,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준혁이가 한강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저는 차갑게 말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준혁이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예린이랑은 3년 전에 만났어. 회사 동료였어. 1년쯤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깨달았어. 예린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외롭고 나이도 있고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난 거였어. 그래서 끝내자고 했어. 예린이가 매달렸어. 1년 동안 연락이 계속 왔어. 나는 피했어. 비겁했지.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그냥 피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널 만났어.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달랐어. 눈빛이. 뭔가 그리움이 있는 눈빛. 잘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끌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전 여자친구한테서 도망치다가 만난 대안? 아니야.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대안이 아니야.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 예린이랑 있을 때는 이런 감정 몰랐어. 그걸 어떻게 믿어? 믿어달라고밖에 못해. 수진아, 나 진심이야. 예린이 일은 내 잘못이야. 제대로 정리 안 한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수진이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야. 결혼하자는 것도 진심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 맞잖아. 뭐가? 나이. 난 너보다 20살 많아. 네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 상관 있어. 나는 상관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 보니까 현실이 보이더라. 나 같은 아줌마가 너 같은 젊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수진아, 나 시간 좀 줘. 생각 좀 할게. 저는 일어섰어요. 준혁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 연락할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그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한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준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체온. 다 그리웠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다시 만나면, 다시 빠져들면, 나중에 더 아플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줌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주름이, 처진 살이, 나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모자로 볼까? 아니면 수상하게 볼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준혁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는 수진이 나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수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거야. 따뜻하고 깊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 사람을.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수진이뿐이야. 언제든 돌아와. 기다릴게.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코랄빛 립스틱 발랐어요. 거울 속에서 한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52살의 여자, 주름이 있고 젊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여자. 하지만 사랑받는 여자. 그 사실이 떠오르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 어디든 갈게. 1시간 후 한강변에서 만났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 생각 많이 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 세상 눈이, 네 부모님이, 미래가 다 무서워.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더라. 뭔데? 너 없이 사는 거, 다시 혼자가 되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개월 동안 난 다시 살아났어. 7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내가 살려줬어.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수진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볼게. 네 말대로 해볼게.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거 믿어볼게. 준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울지 마. 안 울어. 그런데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다시는 안 놔줄 거야.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나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오고 강물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준혁이 집에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열흘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격렬한 입맞춤이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제 손은 그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가 입술 사이로 속삭였어요. 나도. 그의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왔어요. 뜨거운 손바닥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늘 밤 안 보내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말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침대에 눕혔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움과 열망이 뒤섞인 눈, 저를 갈구하는 눈, 그 눈빛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열정은 거셌어요. 열흘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그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받아들였어요. 아니, 저도 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일 때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원한다. 이 젊은 남자가 52살인 나를 이토록 원한다. 그 사실이 황홀했습니다. 새벽녘, 지쳐서 누웠을 때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예린이를 만났어요.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저녁에 돌아온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냈어. 이번에는 확실히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했어. 그 여자 뭐래? 울었어. 근데 결국 받아들였어. 내가 진심 아니었던 것도 이해했고. 저는 그를 안아줬어요. 그 다음 주 준혁이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혼자 갔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반대하셨어. 예상했던 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많이 화내셨어. 어머니는 우셨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씀드렸어. 나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준혁아, 진심이야. 수진아, 나 부모님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포기 안 해.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날 밤, 준혁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어요. 그가 제 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 마음은 안 변해. 알지? 알아. 우리 잘 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믿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설득하러. 처음에는 문전박대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준혁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다 썼습니다.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혼자였던 것.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준혁이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세상 눈이 곱지 않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혁이가 편지를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읽으셨대요. 그리고 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으시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뭐라고? 직접 보고 싶으시대. 수진 씨를.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어머니를 만난 건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준혁이와 닮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앉으세요. 저는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됐어요. 형식적인 인사는. 어머니가 말을 잘랐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반대예요. 20살 차이가 어디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가 있는데.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애가 안 꺾여요. 한 달 동안 매주 와서 사정하고.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고집 세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애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대체 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감정이 올 줄. 52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요. 사랑. 네, 사랑이에요. 준혁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7년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저도 어머니예요. 아이 둘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 걱정하시는 마음 알아요. 근데 저도 진심이에요. 준혁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식 있으신 분이 왜? 네. 자식 있으신 분이 왜 이러세요?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아이들은 알아요. 딸은 이해해줬고요. 아들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안다고요? 네, 숨기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아이들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날카롭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힘들 거예요. 세상 눈이. 알아요. 각오되어 있어요? 네, 준혁 씨랑 함께라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세요. 네. 가봐요.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저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끝인가? 거절인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번 보겠다고 한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우리 아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것만은 인정해요. 어머니가 먼저 찻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다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응. 그거 엄청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는 거. 준혁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 만나줘서. 고마워하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아니야. 쉽지 않았잖아. 용기 냈잖아. 그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준혁이 부모님이 조금씩 누그러지셨습니다.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반대도 안 하셨어요. 묵인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준혁이 원룸은 좁아서 제 아파트로 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좋은 아침. 그가 눈을 비비며 웃었어요. 좋은 아침.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요리했어요.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7년 동안 혼자였던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 진짜 행복해. 나도. 평생 이렇게 살자.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부모님 만나러 가자. 같이? 응.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대. 직접.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긴장됐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주말, 준혁이 손을 잡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혁이 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남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준혁이가 인사했어요.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수진 씨라고 했나? 네, 나이가? 52입니다. 자식은? 둘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반년째.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젊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아버지. 준혁이가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다 들었어. 반년 동안 지겹게 들었어.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이수진 씨, 솔직히 말하겠소. 난 아직도 반대요. 20살 차이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애가 쉰이 될 때 당신은 이르니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요.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요? 네, 이 나이라서 더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순간도 후회하기 싫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각오는 되어 있소. 세상이 곱게 안 볼 거요.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 변심하면, 젊은 여자한테 마음 가면, 그때는 그때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준혁이를 봤어요. 이 여자가 늙으면, 병이라도 나면, 제가 돌볼 거예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가봐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더 반대 안 한다. 지쳤어. 반년 동안 네 고집에 지쳤어.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식은 조촐하게, 소문 안 나게. 알겠지? 네, 아버지.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걸 봤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드디어 된 거예요. 석 달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식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왔고, 준혁이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이 나이에 하얀 드레스라니. 부끄러웠지만, 준혁이가 원했습니다. 예뻐. 버진로드 끝에서 기다리는 그가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늙지 않았어? 뭔 소리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주례가 물었어요.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입맞춤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7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 남편 손을 잡고 있어요. 20살 어린 남편.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53이 된 저는 매일 아침 34 남편 옆에서 눈을 떠요.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니, 더 행복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쳐다봐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 다 괜찮아집니다. 밤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1년이 지나도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 알아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여자입니다.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젊을 때는 몰랐어요. 5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준혁이가 승진했어요. 필라테스 센터 본점의 수석 강사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책임도 커졌어요. 매일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힘들지? 소파에 쓰러지듯 앉은 그에게 물었어요. 근데 괜찮아. 저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단단한 근육이 뭉쳐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뭉쳤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아 입술에 갖다 댔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가 저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습니다. 34이 힘이 좋긴 하네. 아직 한참 멀었어. 그가 웃으며 제 허리를 감쌌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피곤하다며.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곤해.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 느낌은 여전했어요. 샤워하고 와. 땀 냄새나. 싫어. 이대로가 좋아.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지친 남자의 온기. 저도 안아줬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혁이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 그냥 걷자. 눈 보면서. 밤거리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눈을 맞았어요. 눈송이가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생각했어. 뭘?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수진이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냥 살았거든.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근데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설레. 수진이가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래. 준혁이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아. 그가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차가운 볼에 따뜻한 입술. 평생 이렇게 살자.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혁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우리 둘이서. 놀랐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토요일, 어머니가 정해주신 한정식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앉아요.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한동안 말없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이가 달라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였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세상 눈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1년 지켜보니까 달라요. 저 애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1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말해줬어요. 오늘 어머님 만났어.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어? 수진 씨 괜찮은 것 같다고. 마음에 든다고. 준혁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어머니 마음 얻어줘서.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1년 동안 꾹 참고 예의 지키고 잘해드리고 어머니가 다 보셨어.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겨울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됐어요. 저는 54, 준혁이는 35이 됐습니다. 일상은 평온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준혁이는 센터로, 저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준혁이가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나들이를 갔어요.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속초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오름을 올랐습니다. 힘들어? 오름 중턱에서 준혁이가 물었어요. 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가. 급할 거 없어. 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는 천천히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아래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근데 나 요즘 가끔 불안해. 뭐가?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어떡하나? 준혁이가 날 안 예뻐하면 어떡하나? 준혁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60 되고 70 되면 그때도 날 사랑해줄 수 있어? 그가 제 양보를 손으로 감쌌어요. 수진아, 내가 사랑하는 건 수진이 나이가 아니야. 수진이라는 사람이야. 주름이 늘어도 머리가 휘어져도 허리가 굽어도 내 눈에는 항상 예뻐.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같이 늙는 거야. 나도 늙잖아. 수진이 60 되면 나는 40이야. 수진이 70 되면 나는 50이고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평생 사랑해. 약속할게. 저는 그를 안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해 봄, 제 딸 민지가 결혼했습니다. 예식장에서 민지의 손을 잡고 거진 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행복해져서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마음 편해요.
눈물이 났어요. 너야말로 행복해야지. 민지를 신랑에게 넘겨주고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입맞춤할 때 저도 모르게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저랬지.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피로연에서 민지가 다가왔어요. 준혁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평생 지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민지가 웃으며 준혁이와 악수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새 남편이 친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준혁이가 어느 날 저녁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얘기할 게 있어.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센터에서 일이 생겼어. 새로운 여자 강사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고백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부터 좋아했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론 거절했어. 바로 수진아, 나 절대 흔들리지 않아. 알지?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그게 중요해? 중요해. 말해.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키 크고 마르고 긴 생머리야. 가슴이 쪼이는 것 같았어요. 27. 예쁘고 젊은 여자. 나와 25살 차이. 수진아,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 눈에는 수진이밖에 안 보여. 그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젊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은 수진이한테만 있어. 믿어도 돼? 당연하지. 의심하지 마. 그가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준혁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그들은 젊고 예쁘겠죠. 그걸 평생 견딜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렸어요. 준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줬지만 저는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예쁠까? 준혁이와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처졌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어.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야. 어느 날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나 센터에 갈래. 왜? 그냥 운동도 다시 하고 싶고. 사실은 그 여자가 보고 싶었어요. 내 남편을 좋아한다는 그 여자가 센터에 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리셉션에서 등록하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강준혁 강사님 사모님이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긴 생머리. 예뻤습니다. 저 김하은이에요. 새로운 강사예요. 이 여자구나. 준혁이를 좋아한다는. 아, 네. 반가워요. 사모님 오신다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김하은 씨가 밝게 웃었어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 그냥 운동하러 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업에 들어갔어요. 다른 강사의 수업이었습니다. 운동하면서 준혁이와 그 여자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쪼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김하은 씨였습니다. 사모님,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강사님한테 고백한 거 죄송해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근데 진짜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시면서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아내한테만 있다고. 김하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거절당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뭐가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모님이요. 강사님 눈에는 진짜 사모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사랑받고 싶네요. 김하은 씨가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바보 같았어요.
내가 왜 불안해했지? 준혁이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젊은 여자가 고백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스스로를 의심했지?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센터 갔었어. 알아. 봤어. 김하은 씨도 만났어.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하던? 고마웠어. 뭐가? 네 마음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그를 안았어요. 미안해. 쓸데없이 불안해해서, 의심해서. 괜찮아. 이해해. 앞으로 안 그럴게. 준혁이 믿을게. 그가 저를 꽉 안았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불안하게 해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할게. 숨기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사랑을 나눴어요. 준혁이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다시 확인하듯이 나는 너만의 거라고. 저도 그를 안았어요. 이 남자는 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젊은 여자가 뭐래도.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어요. 저는 55, 준혁이는 36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웃은 날도, 운 날도, 싸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눈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유럽. 신혼여행 못 갔잖아. 늦었지만 가자. 이 나이에 신혼여행? 나이가 뭐 어때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우리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랑 결혼해줘서, 매일 옆에 있어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에펠탑에 불이 켜졌어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에펠탑 앞에서 입맞춤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됐어요. 준혁이는 센터에서 일하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55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흰머리도 생겼고요.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7년 전과는 살아있는 눈빛, 행복한 눈빛.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코랄빛 립스틱. 모든 게 시작됐던 그 립스틱. 입술에 발랐어요. 거울 속에서 한 여자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여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돌아온 거였습니다. 수진아, 나 지갑 놓고. 어? 그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왜? 아니, 그냥 화장했네. 응. 오랜만에. 예쁘다. 그가 다가와서 제 허리를 감쌌어요. 퇴근하고 데이트하자. 갑자기? 갑자기가 어때? 우리 부부잖아. 저는 웃었어요. 그래. 데이트하자. 그가 제 이마에 입맞춤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55의 가을 아침.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와 준혁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함께 늙어가겠죠. 저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준혁이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겠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립스틱을 바른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5의 여자, 36, 남편을 둔 여자,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랑하는 여자. 저는 웃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7년 전 남편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늦은 사랑이었어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어요.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저녁 남편과 데이트가 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행복해지는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사랑하는데 늦은 때는 없다고,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곧 준혁이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은 거기서 기다려야겠어요. 우리의 시작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년 전 처음 커피를 마셨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어요. 우린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올랐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다는 걸. 그리고 이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걸.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